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주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예딴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이런 책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짜잔! 예쁘게 생겼죠? 사업의 철학. 웬 사업?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성공의 모든 것. 성공하고 싶어서 반장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이팅 하우스에서 나왔어요. 이 책은 사실은 2015년 정도에 나왔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된 게 2015년이니까 2015년쯤에 나오자마자 제가 이 라이팅 하우스라는 출판사를 좀 알아가지고,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서 이제 사놨다가, 고이고이 이제 책장에서 이제 써고 있었는데 까먹기도 하고 갖고 있는 책들을 잘 보진 않잖아요. 이렇게 쟁여놓기만 하고 얼마 전에 이제 1인 출판사를 하고 있는 한 선생님이 이 책을 좀 봐야 되겠다. 요즘에 라이팅 하우스에서 나온 책들이 꽤 괜찮대요. 당신도 한번 봐봐라.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 책을 예약 주문을 하셨는데 그 책 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책 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드리기 전에 제 책을 이제 막 무슨 내용이었지 하면서 막 훑어봤는데 재밌는 책이더라고요. 이 책을 쓴 마이클 거버라는 분, 저자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저자는 기업 경영자들에게 성공적인 사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마이클 거버 컴퍼니의 창립자래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CDO, 치프 드림 오피서라고 하네요. CDO다. 그는 지금까지 약 7만 명의 기업가들을 도와 그들의 사업과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모시켰다. 쭈쭈쭈 막 나와 있고, INC 매거진이라고 있나봐요. 여기서는 그를 세계 최고의 소기업 권위자로 부른다. 그가 이끄는 마이클 거버 컴퍼니는 작은 기업과 벤처 기업이 따르던 기존의 성공 로드맵을 완전히 낡은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사업의 철학, 이 책이 출연한 이후 미국의 거의 모든 비즈니스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업의 철학은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145개국, 29개 언어. 와, 그런 책을 보고 있는 거네요. 번역되었으며 118개 경영대학의 교과 과정으로 채택되었다. 마이클 거버는 아마존 비즈니스 부문 탑 100 저자 리스트 상위에 매해 꾸준히 선정되었으며 그의 저서들은 경영자와 경영 컨설턴트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그는 전 세계 수많은 사업주, 경영인, 경영진,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기업 가족 관점을 갖게 될 때 회사가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강연해 왔다. 그의 메시지는 독창적이면서도 설득력 있으며 무엇보다도 실용적이었다. 수백만의 독자와 수많은 의뢰인이 증언할 때 그가 제시하는 해법은 사업에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현재 그는 아내 루스델리아와 캘리포니아주 칼즈베드에서 살며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이 책 자체가 쓰여진 건 1995년이더라고요. 무려 25년 전 책을 막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야? 그런데 뭐 사업 관련한 책들을 이렇게 많이 본 건 아니니까 많이 본 게 아니라 거의 본 적이 없죠. 해서 저는 이게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었는데 보면서 백종원 대표가 되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골목식당 그 프로그램 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전수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 나왔던 그 백종원 피자 이렇게 모니터하고 조언해 주시고 이런 거 봤었잖아요. 그 모델 일종의 프랜차이즈가 그 전에는 이제 상표명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비슷하게 흉내내는 그런 방식으로 맨 처음에는 상표권을 이렇게 파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운영 방법 이렇게 간판부터 인테리어 그 재료들 이런 공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프랜차이즈 문제점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 그 이전에 이제 상품이 아니라 사업 방식을 파는 거다 이런 관점을 갖게 해준 그런 책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95년도에 이미 그런 책이 나왔었다면 굉장히 선구적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소기업 그래서 대기업 잘 나가는 성공하는 기업 이렇게 뭔가 뭉뚱그려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작은 기업도 그 원형을 그러니까 운영 원리라든지 원형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게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으니까 그런 요소들을 잘 배워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읽었고요. 재밌다. 옛날에 읽었으면 참 좋았겠다. 근데 사업 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책방을 하고는 있지만 사업가 기질이 있긴 한가?
아닌 것 같지? 확장할 수 있으니까 예타 책방을 막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이렇게 쫙 그 분점처럼 막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그런 욕구는 없지만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사고를 하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내가 없어도 운영될 수 있어야 일 텐데 사업으로부터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라면 그런 어떤 질문들, 물음들, 고민들 이런 것들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좀 이렇게 원형들을 잘 만들어 놔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어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뒤에 또 찬사들이 쫙 써 있는데 500대 기업 CEO 선정 최고의 비즈니스북. 최고의 비즈니스북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아까 이야기한 INC 매거진에서 나왔던 타이틀이었나봐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기요사키 강력 추천으로 되어 있고요. 마이클 거버는 사업의 철학에서 다양한 유형의 기업가들을 분석한 후 훌륭한 기업가들은 모두 시스템적으로 사고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시스템적 사고는 사업가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사업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조차도 중요하다. 다니엘 핑크 새로운 미래가 온다 저자가 이런 찬사를 보냈고요. 사업 철학에서 저자는 평범한 사람도 체계가 있으면 비범한 성과를 낼 수 있고 반대로 체계가 없으면 아무리 비범한 사람도 평범한 성과조차 내기 어렵다고 말한다. 나 역시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존 맥스의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의 저자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찬사들이 있고 책 뒷날개를 보면 기업가 신화, 우리 그 기업가, 우리 현대 삼성, 이런 어떤 대기업 1세대들이 읽어온 그런 성공 신화에 대한 드라마나 이렇게 그런 신화 책으로 또 많이 보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가 신화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딱 적어놨네요. 1. 창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위대한 이상에 헌신하는 기업가일 것이라는 낭만적 믿음. 이런 걸 깨야 된다고 얘기해요. 기술적인 일을 잘 해낸다면 그런 일을 하는 사업 전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는 치명적 가정. 그 단어 하나를 딱 넣음으로써 여태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신화, 믿음이라는 것에 이렇게 빠지지 금을 가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3. 위의 두 가지 오해 덕분에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덜컥 창업한 후 곧바로 지옥을 맛봐야 했던 수많은 사업체들을 위기에서 구한 전 세계에서 700만 부 이상 판매된 밀리언셀러 사업의 철학의 원제. 기업가 신화가 우리나라 제목으로 사업의 철학인데 원래 그 원제가 이거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시작한 사업은 창업 첫 해에 40%가 망하고 5년 안에 80% 이상이 문을 닫는다고 해요. 이렇듯 존 페이지로에선 위기 기업과 창업 초기 기업들을 돕기 위해 마이클 거버가 설립한 아카데미의 이름이기도 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책은 영미권과 일본에서는 출간 즉시 경영에 고전이 된 책으로 창업에 관한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를 가차없이 무너뜨린다. 저자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통찰력은 사업주의 막연한 기대와 치명적 가정으로부터 출발한 사업이 결국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야기, 사례 이런 거 어떤 파이를 굽는 한 여성 사장님하고 이제 백종원 대표가 골목식당 이렇게 해줄 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요즘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연상되면서 이해하기도 되게 쉬웠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유아기에 있는 사업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사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안내하는 이 책은 어둠 속을 헤매는 경영자들에게 한 줄기 든 불과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마이클 거버가 이 책에서 아주 진부한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명백하다. 사업에 휘둘리지 말고.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사업에 짓눌리잖아요. 사업을 지배하는 것이다. 사업의 철학은 지속 가능한 사업 원형이라고 쉽고 확실한 방법으로 당신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당신 없이도 돌아가는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책 날개에 카피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하나의 모델 사례로 맥도날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맥도날드를 이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확장시킨 분이 누구였더라? 까먹었어. 레이크록이라는 사람 이야기
방식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날 맥도날드라는 아주 기가 막힌 햄버거집을 발견했는데 이게 이제 막 착착착착 해서 이제 딱 하고 제품을 내놓는 그런 방식을 보면서 그 맥도날드 햄버거에 꽂힌 게 아니고 그 방식에 이렇게 훅했던 포커스를 뒀던 레이 크록이라는 이 전설의 인물인가 봐요. 이 저는 처음 들었는데 저는 백종원이구나. 미국의 백종원이 레이 크록이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95년도에 나왔는데 이때의 데이터로는 4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레이 크록의 맥도날드는 전 세계 120개국 28,707개 매장에서 매일 4,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연간 4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성장했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 막 나오는데 이 당시에 이게 전국 미국 전체 레스토랑 총 수입액의 10%가 넘는 수치. 지금은 훨씬 더 커졌겠죠. 중국에도 있고 뭐 맥도날드가 없는 곳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상표권을 이렇게 쭉 이렇게 알리는 방식의 프랜차이즈가 유행이었다면 사업 방식. 그래서 모든 것들을 표준화하고 매뉴얼화해서 그 방식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뭐 기업 그 사업주 프랜차이즈 업주의 어떤 제한권이 이렇게 용인되지 않는 그런 방식의 것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커피나 이런 거에서는 이제 전설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찬찬히 살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다. 되게 쉬웠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려면 일단 원형이, 여기서는 이제 프랜차이즈 프로토타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원형이 이제 정확하고 효과적이라는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형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팁들이 있는데, 뭐 첫 번째, 원형 모델은 당신의 고객, 종업원, 거래처, 금융기관에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어 일관된 가치를 제공해야 된다. 블라블라 있고, 원형 모델은 기술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규칙,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원형 모델은 우리가 보통 매뉴얼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의 핵심 내용이 결국 원형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원형 모델은 흠잡을 데 없이 질서가 잡힌 곳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네 번째, 원형 모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업무 지침서로 문서화해야 한다. 그래야 복제되고 확장될 수 있을 테니까요. 원형 모델은 고객에게 한결같이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오늘은 이렇게 나오고, 근데 그게 또 다찌집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인장의 마음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또 매력인 그런 사업들이 있을 거고, 이제 비슷한 것들을 더 확장시켜서 서울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것을 뭐 저기 이제 광주나 뭐 부산에서도 먹을 수 있게 한다거나, 그곳의 것들이 서울로 올라온다거나 할 때 제품의 뭐 이런 것들은 균일하게 가져간다고 할 때 그 원형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오늘은 뭐 커피 한 잔 먹는데 5분이 걸리는데 내일은 1시간 걸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게 5분 안에 가장 맛있는 상태로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원형 안에 다 집어넣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원형 모델은 유니폼, 색, 복장, 시설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쭈르륵 나와 있고요. 사업을 결코 일자리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업에 휘둘리지 말고 사업을 지배하면서 다음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보라. 어떻게 하면 내가 없이도 사업이 잘 돌아가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해서 개입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알아서 일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기업가, 사업가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일을 어떻게 잘할까? 뭐 사업가, 뭐 엔지니어, 뭐 관리자, 이렇게 세 개의 인격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가라면, 제가 업주라면 이 세 가지의 인격들을 골고루 이렇게 균형 있게 조화롭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보통 되게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이나 나는 책을 잘 만들어, 나는 책 잘 만드는 디자이너야, 혹은 편집자야, 영업자야,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게 이제 자기 사업가 마인드가 없는 상태, 대표가 자꾸 일하려고 하고, 일은 직원이 알아서 하게 하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나, 너무 이제 유능한 직원을 이제
데려왔는데 홀딱 이제 맡겨놓고 자기 딴짓하다가 후다닥 말아먹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중간중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업이 5,000번 복지되어도 5,000번째 사업장 역시 첫 번째처럼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소유하면서도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원형들을 이제 표준화시키고 수량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사업 개발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이제 세 번째 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혁신, 수량화, 조직화 이 세 가지다 하면 이제 각각에 대한 이제 사례와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말해주지. 성공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 결과 우리가 이제 보통 창업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 아까도 잠깐 이제 요즘 데이터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통 5년 안에 80% 이상이 망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표준화된 우리가 뭐 이게 스타벅스 이제 프랜차이즈가 된다거나 뭐 어떤 뭐 맥도날드, 뭐 롯데리아 뭐 이런 것들이 프랜차이즈의 업주가 된다고 했을 때 이들이 망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 75%인가 여기서는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좀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 자기를 갈아 넣어서만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자제해라. 하지 마라. 망한다. 너 못마땅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책에서 꽤 유의미한 책인 것 같아서, 백종원 대표가 골목식당에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건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 알았지? 이 책을 읽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네, 사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자기 사업, 비즈니스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책 한번 보세요. 안녕.